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36.5가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혹시 이 화면 보이시죠?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섬나라입니다. 이곳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 우리 돈으로 약 한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이곳을 찾아가 지금까지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그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2001년 남수단 토주를 향했던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 화면 보이시죠? 외교부에서 이태석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이태석상 첫 수상자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 길 위의 닥터로 불리는 의사 이재훈 님입니다. 특히 그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그 거의 같은 기간에 그 아프리카 계신 거죠? 네,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프로그램 나간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길 위의 의사라고 돼 있어요. 닥터라고. 네. 왜 그런 그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를 네. 찾아다닌 거예요? 네. 마다가스카르는 네. 환자들이 병원이 너무 없고 의사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네. 의사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제1회 이태석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태석 신부님이 누군지는 아셨어요? 네, 수상 받을 때는 알았지. 네. 그 수상받은 소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그때 이태석 신부님 덕분에 진짜 그때는 정말 이태석 신부님이 너무 유명해지셔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1회 수상자가 되니까 전국의 그 모든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잡지 전화를 정말 끊으면 전화 받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연예인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 마다가스카르를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교지를 정할 때 의사가 가장 없고 특별히 외과 의사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가 외과 의사가 가장 없는 곳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자료 본 거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자료를 본 것보다는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도 아무리 의사가 없다고 해도 네.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시골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네. 우리나라 무슨 삼국시대 같은 정말 그 응급처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열악한 곳에 갔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서 환자를 진료를 했을 때 네. 현장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나 다르다 해서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환자가 아기를 낳고 왔는데 네. 배가 다시 불러온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배가 꺼져서 와야 되는데 배가 아기 난 것만큼 배가 불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를 낳았다면서 왜 배가 다시 불렀냐.
근데 보니까 복수가 다시 찬 복수가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복강 천자를 했는데 그 복수에서 나온 게 다 고름으로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아기 낳는 걸 도와준 사람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도와주지 못해서 감염이 돼서 예, 그 복수가 완전히 고름으로 찼었던 그런 그 이제 환자를. 의사가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내비둔 거네요. 네네. 약도 없고. 약도 없고요. 예. 디스트릭트 병원에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일을 했는데 무슨 2차 대전 영화에서 보는 야전병원 같았어요. 수술하는데 수술 바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구부러진 것을 부러질까봐 겨우겨우 펴서 다시 쓰고 구두 꿰매는 커다란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배를 이렇게 꿰맸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걸고 실을 걸어서 다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를 꿰매는. 그리고 이제 실이 없어서 재봉틀 실을 잘라서 소독해서 이렇게 실을 쓰고 환자들이 그것들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와야만 수술을 해주는, 아무리 응급이어도 돈을 내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마다카스가 나오잖아요. 저 위에 보니까 또 남수단이 있네요. 거리가 상당하죠. 네, 네. 근데 저 마다카스카르를 가려면 어디서 이렇게 한국에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방콕 거쳐서 에어 마다가스카르가 있어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로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거쳐서 가기도 하고요. 케냐 거쳐서 가기도 하고 남아공 거쳐서 가기도 하고. 보통 한국에서 출발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에티오피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네. 그리고 그 기온, 날씨는 어떤가요? 이제 날씨가 중앙이 고원지대여서 고원지대 기후가 좀 선선한 기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바깥 주변은 이제 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네, 요거는 이제 오지에 갔을 때 도상에서 오지 마을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외상 환자들 있잖아요. 외과 환자들. 얘가 아마 화상 입어서 화상. 치료하고 있는. 그럼 이렇게 찾아가면은 걸어 다니세요? 차를 타고 다니세요? 주로 이런 길은 차를 타고 가서 그 마을에 오면 멈춰서 얼마나 가십니까? 보통 2, 3일 찾아가고. 차를 타고? 네. 저희가 이제 간다고 하는 지역에 가면 소문이 나면 한 환자들이 2, 3일 전부터 와서 기다려서 노숙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일주일 동안 보는데 가끔은 저희들이 못 보고 보내는 환자들도 뭐 500명, 1,000명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혼자서 진료하는 환자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보통 하루에 200명 이상씩 200명. 보고 있는. 그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입니까? 그 환자 중에 가장 기억나는 환자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기억나는 환자들은 어려웠던 환자들인데 그 중에 좀 치료가 좀 실패했던 환자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환자가 이렇게 장이 막혀서 왔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한 3일 정도 벌써 장이 막힌 상태로 왔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마취과 선생님이 조금 수액을 주고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하자 하고 수액을 주고 기다렸는데 수술 직전에 환자가 심장이 멎었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환자 심장 마사지를 하다가 결국은 환자를 못 살렸는데
환자가 죽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를 했는데 어떤 후회를 했냐면 왜 우리가 큰 수술을 생각을 했을까? 그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산모 배가 빵빵해진 산모를 치료를 어떻게 했었냐면 배 구멍을 조금 열고 배를 씻어내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 환자도 배를 조금 열고 장에 장루를 만들어서 감압을 시킨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을 했으면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조금 환자를 살린 다음에 큰 수술을 나중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이태수 신부님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를 가신 게 2015년. 2005년입니다. 네, 이태수 신부님은 2001년부터 8년까지 계셨으니까요. 그때는 이태수 신부님 이름 석자를 잘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예.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010년에 울주마톤즈가 전국에 네. 아주 다 유명해서 저도 그걸 시청했거든요. 그때 알게 됐고 2011년에 제가 제1회 이태석 상을 받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이태석 신부님의 웃음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웃음을 웃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 웃음이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무 그 웃음이 오래 남아 있지 못했을까? 저런 웃음이 좀 오래 좀 세상 곳곳에 좀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은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셨다. 첫 번째, 그 제자들을 참 잘 키우시면서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직접 많이 진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자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 이태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음악도 하시고, 제자와 이렇게 그 아무런 격이 없이 함께 지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자 이런 이제 후속 전략을 세우게 된 거고 네. 그렇지만 그 이동 진료의 한계는 좋은 장점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네,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맞습니다. 환자가 가려면 자기가 돈 내서 가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그 돈이 없는 환자들이 병원 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이동 진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그 교육시킨 그 제자들에게 디스트릭트 병원에서도 커뮤니티 레벨의 이동 진료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거기에서도 못 오는 환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 선생님도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근데 이제 이태수 신부님을 다큐멘터리에 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거기가 전쟁터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웃고 있거든요. 이 웃음의 비밀, 비결 뭐라고 보세요? 밝아요? 저는 글쎄요. 제가 왜 밝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안 밝은 줄 알았는데 네. 안 밝은 줄 알았어요. 되게 슬픈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족하고 같이 가 계시죠? 네.
혹시 그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선생님께서 가자고 하신 겁니까? 함께 가게 된 겁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가자고 했죠. 네. 이제 아내는 만날 때부터 동의를 했고 아이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자제분이 또 다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선교지로 가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들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막내가 이제 저희를 좀 돕기로 했는데 네. 막내가 그 컴퓨터 공학하고 경영학을 하고 전공해서 저희를 좀 돕기로 했습니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네. 언제까지 거기에 가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아내와 이야기하기로는 꼭 반절쯤 온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한 20년쯤 더 하고 싶은데, 네. 예, 이제 계획은 한 20년쯤 더 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면 20년쯤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오지를 다니면서 네. 환자들을 아주 극도로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도 해보고 네. 환자를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다가스카르 환경에 맞는 치료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네. 그 훈련 과정으로 한 300명 정도를 300명. 교육을 시키면 네.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있는 한 1,8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리소스가 부족한 나라에 의료 문제가 돈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행복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 보면 대학병원에서 논문 쓰고 이렇게 의무에 환자 보고 하는데 보면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우냐면 의사로서 내가 환자를 의무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마음껏 보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환자를 볼 때 되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고 그 환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한 면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행복도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뿌듯함, 행복함, 네. 그거를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이제 환자를 보면서부터 느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자궁이 파열돼서 산모랑 뱃속의 아이가 거의 죽은 환자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는 거의 혈관에 주사도 못 놓을 정도로 혈압이 다 떨어져서 네. 마취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취도 거의 못하고 국소 마취로 배를 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를 꺼냈어요. 네. 그 아이가 거의 죽었는데 심장 마사지 했는데 아이 살아났고 그래서 급하게 자궁 꼬매고 산모 배를 꼬맸는데 산모도 살아나고 네.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고 정말 기적같이 살아난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럴 때 너무 보람이 많았죠. 이태익 신부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섬기는 삶,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신이 역사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럴 때 이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누추해도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 때문에 자꾸만 그 마다가스카르를 떠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예,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또 그 학부모님들께 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은 감사하면 좋겠고요.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는 고 그런 거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정말 정상적인 그 의사와 환자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되면 본연의 의료인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의료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는 의료 인재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런 웃음을 좀 세계에 좀 많이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돌아가시죠? 7월 중순경에. 7월 중순경에.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가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가 없는 곳으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의사 이재훈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람,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께서 남긴 유산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깊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본질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합니다. 부와 명예를 넘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공감 36.5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